말 속에, 이 감정들 속에 어떤 위계가 숨어있지 않을까? 불평등이나 타인을 향한 몰이해가 숨어있는 것은 아닐까를 조금 생각해보는 책이에요. 안녕하세요, 공복이 여러분, 공백입니다. 모두 잘 지내고 계셨나요? 자, 이번 달에 제가 여러분이랑 함께 읽으려고 미리 공지해드렸던 책들이 이렇게 많았었죠. 처음에는 이게 좀 까마득하게 느껴졌었는데 우리 공복이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고 저와 함께했던 리드 윗 미 라이브를 통해서 부지런히 책을 함께 읽어주고 계셔서 저도 너무 든든하고 또 행복합니다. 오늘은 미리 공지해드렸던 책들 중 한 권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책, 김신식 작가님의 다소 곤란한 감정입니다. 지금부터는 크게 이 책이 무엇을 위해서 쓰여진 책인지, 특히 어떤 내용들이 인상 깊었는지, 저의 감상은 어땠는지를 차례대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소 곤란한 감정이라는 이 책에는 어느 내향적인 사회학도의 섬세한 감정일기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차를 살펴보면 55가지 꼭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 꼭지들의 제목은 보통 감정의 이름이나 동사로 되어 있어요. 의연하다, 용기 있다, 사과하다 이런 식으로요. 즉, 이 책은 일상적인 대화 안에 숨어있는 감정들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아주 섬세하게 들여다보는 책입니다. 특히 이 말 속에, 이 감정들 속에 어떤 위계가 숨어있지 않을까? 이것들 안에 어떤 불평등이나 타인을 향한 몰이해가 숨어있는 것은 아닐까를 조금 생각해보는 책이에요. 작가님은 에필로그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책이 당신 자신의 심정을 헤아리는데, 당신이 가닿고 싶은 타인들의 심정을 헤아리는데 도움이 되길, 또 사회 안에서 아직 조명되지 않은 비명들을 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요. 완전히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들을 접하게 돼서 책 읽는 내내 굉장히 자극이 많이 됐어요. 자, 이제부터는 제가 어떤 부분이 그렇게 인상적이었는지 두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접하시죠? 쟤는 멘탈이 약하네. 나는 멘탈이 왜 이렇게 약하지? 이런 얘기하면서 뭐 유리 멘탈이다, 쿠쿠다스 멘탈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도 이런 말들 자주 썼고요. 근데 여기서 멘탈이라고 하는 걸 좀 살펴볼게요. 보통 누군가의 멘탈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멘탈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압력이나 자극, 혼란에 개인이 얼마나 잘 버티느냐, 얼마나 의연하게 행동하느냐를 말하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직원이 상사한테 엄청나게 깨졌어요. 그때 이 사원이 의연하게 잘 버티고 회사 생활을 하면 주변에서 쟤 멘탈 세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 책을 쓴 김신식 작가님은요, 이 멘탈의 피동성에 주목합니다. 즉, 이 멘탈이라고 하는 단어가 타인의 자극에 따른 나의 반응 여부만을 살피고 있다는 거죠. 이 자극을 이겨내면 단단한 사람이고 못 이겨내면 물러터진 사람이고, 이렇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는 나의 감정을 무조건 자제해야 된다는 식으로, 그게 좋다는 식으로 사회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회가 말하는 의연함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감정을 자제하는 것이 자연스럽도록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회에서 우리는 이 의연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멘탈이라는 말을 자주 쓰면서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런데 이 글을 읽으면서 처음으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강한 멘탈, 의연한 모습을 사회에서 정상적인 상태, 더 좋은 상태라고 인지하게 되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이 얼마나 위축될 수 있는지를 처음으로 생각해 본 거죠. 또 이 멘탈이라는 말이 누군가의 불합리함이나 폭력을 숨겨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누군가의 감정에 해를 끼치고 나서 뭐야 멘탈 약하네 이런 말 뒤로 너무나 손쉽게 숨어버리는 식으로요. 이 장은 이런 생각을 하게 해줬다는 점에서 저한테 매우 인상 깊은 장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용기 있다라는 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말은 내부 고발자라는 존재와 함께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흔히 이 조직 내의 부당함을 고발한 내부 고발자를 통해서 용기 있다 이런 찬사를 보내죠.
이 용기라는 단어와 더불어서 뭐 의인, 양심, 영웅 같은 말들도 따라붙고요. 그런데 이 김신식 작가님은 용기 있다는 말에 숨겨진 한계와 단점에 주목합니다. 내부 고발자를 칭하는 이런 칭찬들이 내부 고발의 이 공적인 특성을 개인의 문제로 너무나 쉽게 바꿔버린다는 거죠. 즉, 공적인 화두가 되어야 할 문제가 개인의 윤리 문제로 너무나 축소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 용기 있다라는 칭호를 얻은 내부 고발자는 다음과 같은 좀 이상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고도 굉장히 많은 자극을 받았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냥 진짜 단순히 아니 용기 있는 사람을 용기 있다고 하는데 그게 왜?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이 말이 가질 수 있는 파급력이나 한계에는 주목을 못했던 거죠. 물론 모든 사회는 개인으로부터 시작되고 개인의 자유로움과 윤리도 정말 주목해야 될 문제지만 만약에 의도적으로 이러한 문제에 주목하면서 공적인 특성을 가려버린다면 문제가 있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제게 조금 깊게 생각해주게 한 장이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들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질 수 있는지를 새삼 다시 실감하게 됩니다. 이 말 속에 숨은 속내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무언가를 숨기거나 외면하거나 고립시키거나 혹은 전복시킬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된 거죠. 특히 저는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라서 우리가 흔히 좋다고 여기는 단어들, 긍정적이라고 여기는 단어들의 함정이나 한계를 잘 인식하지 못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나서는 그래, 좋은 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책의 내용 외에 좀 다른 것들도 짧게 살펴보자면 저는 이 책이 이 짧은 단상들을 모아둔 책이라서 책장이 되게 빨리 잘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책장이 잘 넘어가는 책은 아닙니다. 일단 문체가 좀 독특한데요. 조사를 생략하거나 문장 구조를 완벽하게 끝맺음하지 않는 식의 문장이 굉장히 자주 등장해요. 그런 문장들을 만날 때 약간 턱턱 막히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웠어요. 하지만 이 책이 책장이 잘 넘어가지 않는 이유에는 이 글과 생각들이 낯설고 깊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기 때문에 문체는 조금 아쉬울지언정 책장이 안 넘어가는 것 자체가 단점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김신식 작가님의 책 다소 곤란한 감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단상이 담겨있는 책이니만큼 읽다 보면 굉장히 틀이 자주 깨지고 낯설고 새로운 감정들을 마주하게 돼요. 저는 이 과정이 나와 또 타인과 사회와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너무나 즐겁고 뜻깊었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우리 공보기 여러분들께 다소 곤란한 감정을 소개해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편안하고 즐겁게 책 읽는 시간 되세요. 공보기 책단장이었습니다. 안녕.